느티나무 그늘이 마당을 반 넘게 덮기 시작한 것을 보면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침 볕이 닿는 곳은 금세 달아올랐고 그늘에 들어서면 아직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채마밭 상추가 꽃대를 올리기 시작했고 처마 밑에서 제비가 새끼를 부르는 소리가 아침마다 마당을 채웠습니다. 봄이 물러서고 여름이 성큼 다가온 나날이었습니다. 황봉달이 관아에 넘겨진 뒤로 열흘쯤 지났습니다. 막둥이 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황서방 소식 들으셨어요? 아직 못 들었다. 어떻게 됐냐? 아랫마을 박진사댁하고 이웃 고을 최참봉댁 건까지 다 묶여서 큰 벌을 받게 됐답니다. 혼자가 아니고 패거리가 있었는데 장터에서 하나둘씩 잡히고 있다 합니다. 막둥어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다. 그런 놈은 일찍 잡혀야지. 그리고 어머니, 하나 더 들은 게 있는데요. 뭔데? 엄진산의 하인이 요즘 이쪽 동네 땅을 알아보고 다닌답니다. 우리 집 근처 밭 있는 쪽이라 하던데요. 막둥어멈의 손이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그 이야기 전해라 어서. 분이가 안채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씨, 친정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채원이 장부를 덮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분이야. 나가보거라. 분이가 물러나자 채원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획이 반듯했지만 먹이 옅어 여러 번 다시 찍어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채원아, 시집간 뒤로 내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구나. 아침에 내가 앉던 자리를 보면 괜히 코끝이 시큰해진다. 밥은 잘 먹고 있느냐? 잠은 편히 자느냐? 시댁 어른들께 잘하거라. 하지만 너무 애쓰지는 마라. 내가 건강해야 이 어미도 편하단다. 다들 별일 없다. 아버지는 서재의 서책을 정리하고 계시다. 쓰지 않는 책을 내다 팔까 하신다. 동생은 이것저것 일거리를 찾아보고 있으나 아직 마땅한 것이 없구나. 편지 끝에 한 줄이 조심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올봄 농사가 예년만 못해서 가을이 걱정이다. 하지만 우리 일이니 채원이 너는 마음 쓰지 마라. 채원은 편지를 다 읽고 곱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창밖 채마밭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책을 파신다는 말이, 동생이 일거리를 찾는다는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한 줄이 오히려 걱정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시집온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채원은 할 일을 찾아 곳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곳간 문을 열자 안에서 눅눅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곡식 가마니가 아래쪽으로 쌓여 있고 포목 묶음이 한편에 말린 약재가 구석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채원이 안으로 들어가 천장 쪽을 살폈습니다. 한쪽 구석벽 윗부분에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빗물이 스며든 자국이었습니다. 그 아래쪽 가마니를 손으로 짚어보니 손끝에 습기가 묻어났습니다. 봄비가 잦았던 탓에 지붕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채원이 곳간을 나와 밖에서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쪽 처마 근처 기와두어 장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20해가 넘은 곳간이니 기와가 밀릴 만도 했습니다. 며칠 전 채마밭에 나갔다 오면서 곳간 쪽을 지나다 벽에 물 자국이 비친 것이 눈에 걸렸었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 역시 그랬습니다. 분이야. 예, 아씨. 칠복을 불러오너라. 분이가 달려갔고 얼마 뒤 칠복이 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씨? 칠복아, 곳간 지붕 기와가 어긋나서 빗물이 새고 있다. 밖에서 보면 처마 근처 기와두어 장이 밀려 있으니
하인들 데리고 올라가서 바로잡아라. 그리고 안에 습기 먹은 쪽 가마니는 반대편으로 옮기고 숯이 남아있으면 그 자리에 넉넉히 깔아놓거라. 예, 아씨. 바로 하겠습니다. 칠복이 하인을 데리러 갔습니다. 채원이 다시 곳간 안으로 들어가 약재 묶음을 하나씩 들어 코에 대보았습니다. 습기를 먹기 시작한 것이 두어 묶음이 있었습니다. 분이야 마당에 멍석 깔고 이 약재들 내다 널어라. 자리는 내가 잡아줄 테니 어서 가져오거라. 분이와 하인 하나가 멍석을 깔고 약재 묶음을 날랐습니다. 채원이 감초, 작약, 당귀, 황기를 종류별로 가려서 가지런히 펼쳐놓았습니다. 습기를 먹은 것과 괜찮은 것을 골라내는 손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한편 복순이 마당을 지나다가 멍석 위에 널린 약재와 곡간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채로 올라가 순례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세아 씨가 곡간을 살피시더니 지붕 기와가 어긋나 빗물이 샌다며 막둥아범을 불러 고치라 하셨습니다. 약재도 마당에 내어 말리고 계시고요. 순례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새아가가 칠복을 불러서 지시를 했다고? 예, 마님. 순례가 바늘을 천에 꽂고 일어섰습니다. 채원이 마당에서 하인들에게 약재 놓을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데 순례가 곡간 앞에 나타났습니다. 채원이 순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곡간 지붕 기와가 어긋나서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 물자국이 있고 그 아래 가마니에 습기가 찼습니다. 장마 전에 기와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 칠복에게 지시했습니다. 순례가 곡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 윗부분의 물자국을 보고 그 아래쪽 가마니를 손으로 짚어보았습니다. 20해가 넘었으니 기와가 밀릴 만도 하구나. 예, 어머님. 올봄 비가 유난히 잦아서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든 듯합니다. 칠복에게 기와 바로잡으라 했으니 오늘 안으로 끝날 것입니다. 순례가 가만히 아래를 다시 만졌습니다. 손끝이 축축했습니다. 약재는 왜 꺼냈느냐? 습기를 먹기 시작한 것이 있어 오늘 볕에 다시 말리고 있습니다. 해가 좋을 때 한번 말려두면 여름 내내 걱정이 없습니다. 순례가 곡간을 나와 마당에 널린 약재를 보았습니다. 종류별로 가지런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감초 따로, 작약 따로, 당귀 따로. 아무렇게나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습기를 먹은 것과 괜찮은 것이 골라져 있었습니다. 소원이 안채 마루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새언니가 곡간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은 게 아니라 말리는 것이다. 내려와서 좀 거들어라. 제가요? 다른 소원이가 어디 있느냐? 소원이 투덜거리며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순례는 곡간 안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아무 말 없이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못하게 하지도 잘했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채원은 그날 오후까지 곡간 정리를 지시했습니다. 칠복이 하인 둘과 함께 지붕에 올라가 어긋난 기와를 바로잡았습니다. 물이 스며들던 쪽 가마니는 반대편 마른 자리로 옮기고 습기 찬 자리에 숯을 넉넉히 깔았습니다. 약재는 볕에 충분히 말린 뒤 높은 선반으로 옮겼고 포목 묶음은 바람이 통하는 쪽으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채원이 곡간 안팎을 오가며 하인들에게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소원이 약재 뒤집는 일을 거들다가 중간에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언니, 이건 뭐예요? 냄새가 좋은데? 감초입니다, 아가씨. 잘 마르면 차로 우려도 좋아요. 차로요? 맛있어요? 달아요. 나중에 한번 우려드릴게요. 소원이 감초 묶음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투덜거리며 내려왔지만 돌아간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분이가 채원 곁에서 약재를 거두며 채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침에 편지를 읽고 나서 한 번도 웃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씨, 좀 쉬시지요. 해 넘어가기 전에 마쳐야 한다. 하인이 감초 묶음을 선반에 올리는 것을 채원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초 냄새가 코끝에 스치자 잠깐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친정 뒷산에서 어린 동생과 함께 캐던 감초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채원이 곳간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순례와 채원이 마주 앉았습니다. 순례가 먼저 수저를 들었고 채원도 따라 들었습니다. 채원이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기는 했지만 국물만 한두 번 떠 마시고 밥은 몇 술 뜨다 말았습니다. 순례가 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친정 편지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편지를 받은 뒤 채원의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것도 복순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느냐? 아닙니다, 어머님. 오늘 꽃간 정리하느라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순례가 채원을 한번 보았습니다. 피곤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상을 물리고 채원이 물러간 뒤 순례가 창호 너머 어두워지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순례가 사랑채로 건너갔습니다. 이만석이 등잔 아래에서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 시각에 웬일요? 순례가 이만석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대감. 아이들 혼례 전에 의논 드렸던 일 기억하시지요? 이만석이 서책을 덮었습니다. 사돈댁 이야기 말요? 예, 중매가 오갔을 때 사돈댁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때 대감께서 사돈이들 집이 어려우면 양가 모두 서지 못한다 하시며 방도를 함께 생각해보자 하셨습니다. 이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오. 사돈 어른이 학식은 있으나 살림이 여의치 않다 하였지요. 오늘 며느라이에게 친정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새아기가 저녁에 밥을 거의 먹지 못하였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편지를 읽고 마음이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이만석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지. 부인이 그때 말하지 않았소? 사돈댁이 있는 고을이 산자락이라 약초가 잘 자라는 곳이라고. 예, 맞습니다. 마침 오늘 며느라이가 꽃간에서 약재를 꺼내 말리는 것을 보았는데 종류를 가려 다루는 손이 약재에 익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지난번 황봉달이 왔을 때도 약재의 산지와 보관 상태를 바로 알아보았지요. 친정 쪽 땅이 약초가 나는 곳이라 어릴 때부터 눈에 익은 것이겠지요. 그렇겠소. 순례가 말을 이었습니다. 곡식이나 포목을 보내는 것은 한철입니다. 사돈 어른이 양반이시니 그냥 도움을 받으시면 체면이 더 상하실 겁니다. 약재 쪽으로 길을 열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사돈 어른은 학식이 있으시니 본초학을 공부하시면 약재 감별에 밝아지실 겁니다. 약재 유통을 아는 사람을 보내어 실무를 가르치게 하고 동네 약초꾼들에게서 약초를 사들여 품질을 가리고 손질해서 되파는 일이면 양반 체면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나오는 약재는 우리 집에서 사주면 됩니다. 이만석이 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돈 어른이 감별을 맡고 아드님이 실무를 배우면 아비와 아들이 힘을 합칠 수 있겠소. 양반이 약재를 다루면 체면에 걸리겠지만 직접 캐는 것이 아니라 감별하고 거래하는 일이니 학식을 살리는 셈이지요. 이만석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돈 어른에게 서찰을 쓰겠소. 거래를 제안하는 글이면 사돈 어른도 받아들이기 수월할 것이오. 약재 유통을 아는 사람은 칠복에게 물어보면 장터 쪽에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오. 감사합니다. 대감.
이만석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참, 영웅이에게서 서찰이 왔소. 과거 공부가 순조롭다 하더군. 영웅이는 제 할 일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순례가 일어서려다 멈추었습니다. 대감, 왜 그러시오? 며느라이에게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만석의 눈가에 잔잔한 웃음이 지나갔습니다. 알겠소. 부인 뜻대로 하시오.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칠복이 짐을 꾸렸습니다. 이만석의 서찰과 본초학 서책 몇 권을 챙겼고 약재 감별과 유통에 밝은 장터 사람이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막둥어멈이 보자기에 주먹밥과 장아찌를 싸서 칠복에게 내밀었습니다. 가는 길에 드세요. 사흘 걸린다 했지요? 사흘이면 될 거요. 길이 마르면 이틀 반이면 닿겠는데. 이맘때 산길이 길어서 돌아오는 길에도 먹을 게 있어야 할 텐데. 거기서 뭐라도 얻어먹지요. 뭘. 칠복이 등짐을 졌습니다. 약재 유통에 밝은 장터 사람이 작은 짐을 하나 들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등짐 끈을 어깨에 맞추어 고쳐지더니 막둥어멈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장터 사람이 뒤를 따랐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채원은 칠복이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비가 왔습니다. 여름 장마의 첫 비였습니다. 빗줄기가 굵고 세차서 지붕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빗소리에 파묻히고 마당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이 새벽에 일어나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분이가 등잔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기와를 바로잡은 쪽 천장이 말라 있었습니다. 빗물이 새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마니를 옮긴 자리에 깔아둔 숯이 남은 습기를 빨아들이고 있었고 약재는 높은 선반 위에 올라가 있어 섭기가 닿지 않았습니다. 채원이 가만히 아래쪽을 짚어보았습니다. 건조했습니다. 아씨, 다행입니다. 채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곳간 문을 닫았습니다. 비가 그친 아침이었습니다. 순례가 곳간 앞에 나타났습니다. 복순이 한 발 뒤에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안으로 들어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와를 고친 쪽이 말라 있었습니다. 가마니를 만져보니 건조했습니다. 약재도 포목도 곡식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순례가 한참을 곳간 안을 둘러보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채로 돌아가며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새아가가 제때 손을 봐서 곡식이 무사했구나. 복순이 걸음을 멈추고 순례를 보았습니다. 30년 가까이 곁에 있었으니 저 한마디가 어떤 무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영민이 마루에 걸터 앉아 비갠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소원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새언니가 곳간을 그렇게 해놓았을 때 솔직히 좀 그랬거든요. 어머니 허락도 제대로 안 받고 뭘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젯밤 그 비에 곡식이 하나도 안 상했대요. 기와 안 고쳤으면 그쪽 가마니는 다 젖었을 거래요. 칠복 아재가 기와 고칠 때 그랬거든요. 이거 안 잡으면 장마에 큰일 난다고. 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이 눈이 밝으신 거지. 지붕 기와까지 살피는 사람이 어디 흔하냐. 어머니도 아까 곳간에 다녀오셨거든요. 그러더니 복순이한테 새아가가 제때 손봐서 곡식 살렸다고 하셨대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거면 형수님을 인정하신 거다. 소원이 한참 마당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오라버니, 새언니가 약재 중에 감초라는 거 있잖아요. 차로 우려주신다고 했거든요. 그건 좀 기대돼요. 영민이 피식 웃었습니다. 채원이 부엌에서 차를 우려 안 채로 가져왔습니다. 순례가 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비갠 아침이 쌀쌀합니다. 차 한 잔 드시지요. 순례가 바느질을 멈추고 찻잔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감초차구나. 예, 어머님. 곳간에서 말린 것으로 우렸습니다. 술래가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맛이 괜찮구나. 여름에 자주 우려 올리겠습니다. 그래라.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창호에 닿았다가 사라졌습니다. 술래가 찻잔을 다시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칠복이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며 짐을 내려놓고 안채 쪽으로 올라와 술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님, 다녀왔사옵니다. 수고했다, 칠보가. 앉거라. 어찌 되었느냐? 마님, 사돈 어른께 대감마님 서찰과 본초학 서책을 전해드렸사옵니다. 약재 감별과 유통을 아는 사람도 함께 남겨두었사옵니다. 사돈 어른은 어떠하시더냐? 처음에는 받으시기를 망설이셨사옵니다. 양반이 약재 장사를 하느냐는 말씀도 하셨사옵니다. 그래서 대감마님 서찰을 읽으신 뒤에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사옵니다. 아들은 도련님이 옆에 계셨사옵니다. 사돈 어른이 서찰을 다 읽으시고 아들을 보시며 해보자 하셨사옵니다. 도련님 눈이 바로 밝아지시더이다. 소인이 떠날 때 이미 약재하는 사람과 내일 동네 약초꾼들을 만나보자고 약속을 잡고 계셨사옵니다. 술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 어른이 달리 말씀하신 것은 없느냐? 서찰을 다 읽으시고 소인에게 이렇게 전해달라 하셨사옵니다. 사돈의 깊은 뜻을 알겠다고 감사히 받겠다고 전해달라 하셨사옵니다. 술래의 표정이 잠깐 풀어졌다가 다시 가다듬어졌습니다. 수고했다, 칠보가. 들어가 쉬거라. 칠복이 물러갔습니다. 술래가 창 너머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분이가 또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아씨, 친정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채원이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글씨 옆에 아버지의 글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썼습니다. 시댁에서 사람이 다녀갔다고, 약재를 감별하고 유통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와서 머물고 있다고, 아버지가 본초학 서책을 받으시더니 밤마다 읽고 계시다고, 낮에는 그 사람과 함께 동네 약초꾼들이 캐온 약초를 펼쳐놓고 품질을 가리는 법을 배우고 계시다고, 동생은 약재를 손질하고 말리는 실무를 배우고 있다고, 동생이 해 뜨기 전에 일어나는 것은 낳은 지 20해 만에 처음이라고. 채원아, 좋은 집에 시집 갔구나. 아버지가 썼습니다. 사돈 어른의 서찰을 받았다. 거래를 제안하시며 처음 나는 약재는 이만석 가문에서 받아주시겠다 하셨고, 장터에 내놓을 길도 열어주시겠다 하셨다. 사돈의 깊은 배려에 감사할 따름이다. 아비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니 힘을 내보겠다. 잘 지내거라, 채원아. 채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무릎에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곡식 한 가마니 포목 한 피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체면을 지켜가면서. 채원이 아버지의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비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니 힘을 내보겠다. 채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채원이 편지를 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술래의 방 앞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술래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냐? 들어오너라. 채원이 방 안으로 들어가 술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술래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간 일이면 됐다. 잘했으니 앞으로 내가 알아서 하거라. 아닙니다, 어머님. 곳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시댁에서 보내주신 분이 약재 감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아버지께서 본초학 서책을 밤마다 읽으시며
약재 공부를 하고 계시고 동생은 약재 손질하는 실무를 배우고 있답니다. 순례가 그제야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다. 사돈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 모른 척하면 그것이 도리이겠느냐?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서찰에 할 수 있는 일이 생겨 힘을 내보겠다 쓰셨습니다. 순례가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힘을 내신다니 다행이구나. 채원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잊지 않겠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한 집안이 되었으면 당연한 거지. 채원이 한 번 더 깊이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지만 등이 곧았습니다. 어머님, 또 뭐냐? 아까 곳간 일을 제가 알아서 하라 하셨지요. 그랬다. 약재 관리도 제가 맡아도 되겠습니까? 순례가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울 듯했던 눈이 벌써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감사는 감사고 일은 일이라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거라. 채원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순례가 채원이 나간 문을 바라보다가 다시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복순이 안채 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복순 아주머니, 아까 세아 씨가 마님 방에서 나오실 때요. 왜? 눈이 빨갰는데 웃고 계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복순이 행주를 짜며 한마디 했습니다. 마님도 참, 세아 씨도 참. 네. 무슨 뜻이에요? 속으로는 서로를 위하면서 둘 다 말을 안 해. 아무것도 아니다. 가서 내 할 일이나 해라. 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복수는 행주로 눈가를 한번 닦고 다시 마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막둥이 장터에서 돌아와 부엌 앞마당에 짐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부엌에서 물을 길러 나오다 마주쳤습니다. 오라버니, 오늘 장은 어땠어? 별일 없었다. 맨날 별일 없다고만 하잖아. 장에 가면 사람들 이야기라도 들릴 거 아니야. 들리기야 하지. 근데 여기 와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그럼 무슨 이야기는 돼? 글쎄, 뭐. 막둥이 말끝을 흐리다가 분이 손에 들린 물동이를 보았습니다. 그거 무거울 텐데. 이리 줘. 아니, 괜찮아. 괜찮긴. 팔이 떨리잖아. 막둥이 대꾸를 기다리지 않고 물동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분이가 놀란 듯 빈손을 내려다보다가 막둥 뒤를 따라갔습니다. 오라버니, 왜? 아까 장에서 뭐 맛있는 거 봤어? 엿장수가 왔던데. 엿? 다음에 사다 줄까? 분이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웃었습니다. 막둥이 물동이를 부엌 안에 내려놓고 나오면서 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삼돌이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영민이 사랑채 마루에서 내려오다 삼돌을 불렀습니다. 삼돌 영감. 삼돌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 도련님. 어머니하고 형수님이 처음엔 날이 선 것 같더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느냐? 삼돌이 마루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리 될 분들이었사옵니다. 삼돌 영감 눈에는 다 보이는구나. 삼돌이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이만석이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채 쪽에서 채원이 분이에게 내일 장터에서 사올 것을 일러주는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순례가 복순에게 내일 아침 반찬을 말하는 목소리가 그 위에 겹쳤습니다. 이만석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느티나무 그늘이 길어지고 채마밭 깻잎에 저녁볕이 내려앉아 잎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꾀꼬리 소리가 한번 울고 지나갔습니다.
이만석 가문의 초여름 저녁이 고요히 저물고 있었습니다.